같이 물이 져서 어울려 다니니까는 좀 보기에도 좀 안 좋고 또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서로 독려하면서 동물 학대와 사람에 대한 학대까지도 도모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동물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대한 폭력성이기도 해서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현재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전주교대, 기숙사 등 20개 장소에 설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년에 4회 정도 우리 동네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을 진행하고 있는데 길고양이와 주민 간에 함께 살아가는 도시 공간에서의 공존의 생활을 위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동물들도 먹을 것이 부족하면 막 담도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짜증낼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사랑해 줬으면 하겠어요. 먹이 주는 거? 글쎄 그건 그렇게 챙겨서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긴 하거든요. 그냥 어쨌든 자연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애들이 아닌가. 먹이 같은 거 먹여줄 때 그 주위를 좀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고 냄새 안 나게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해주면 뭐라 그러고 있어. 이슈K 시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국내에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흔히 보는 길고양이는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길고양이를 돌보고 먹이를 주는 이른바 캣맘, 캣데디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와의 공생 방안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김옥진 원광대 반려동물 산업학과 교수 그리고 반려동물 돌보문화 인식개선 단체 정영아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대표님, 오늘도 살충제를 이용해서 길고양이들을 죽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네, 현행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올 초에 동물판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를 비롯해서 여러 야생동물을 시신을 훼손하고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그 영상을 공유하는 등 정말 심각한 동물학대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적용돼서 처벌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사건만 3,000건이 넘는데 그중에 구속으로 이어진 건 단 4건이고요. 그것도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일례로 2015년에 경남 김해에서 길고양이 600마리를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인 사건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많은 나라들과 달리 민법상 동물이 물건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처벌 강도도 많이 약하고 또 길고양이처럼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더욱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생명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가장 큰 해결의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이제 뭐 이런 혐오 범죄나 이런 게 이제 동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좀 위험한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동물 학대에 관련된 범죄가 있으면 FBI가 함께 수사를 나설 정도로 동물 학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연쇄살인범이나 심각한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동물 학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교수님, 그러면 주민들이 좀 이런 길고양이나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불편해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실제로 분쟁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이 캣맘들이 사료를 줬을 때 더 많은 수의 고양이들이 그 집 근처로 자신이 사는 집 근처로 몰려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캣맘들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번식력이 높은 고양이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가장 큰 민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번식 생리학상 이 고양이들은 암컷 고양이가 이제 그 발정이 났을 때 수컷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요란한 울음소리들을 특히 야밤에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또 그 소리를 듣고 온 수컷들이 또 싸우면서 내는 소리들이 굉장히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양이들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배변 문제, 이 배변 냄새도 굉장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사료에 이렇게 사료를 정체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바퀴벌레나 파리 이런 위생 해충들이 또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 그리고 배고픈 길고양이들이 쓰레기 봉지를 훼손해서 발생하는 민원도 있고, 또 겨울철에는 이제 차량 엔진룸이나 바퀴와 같은 따뜻한 곳을 찾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 때문에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거나 뭐 이러고 있잖아요. 뭐 중성화 수술 같은 거. 근데 이게 좀 답일까요? 중성화 수술을 하려면 어쨌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 또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죠. 일단은 길고양이를 중성화해서 제자리에 방사하는 제도를 TNR이라고 하는데요. 이 TNR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TNR이 정착되기 전에 원식이 지켜지지 않고 또 무분별하게 행해질 때 그렇게 세금을 들여 수술한 고양이가 쉽게 죽어버리고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는 국가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을 하면서 그 시행령에 맞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많은 민원들이 바로 TNR과 급식소를 운영함으로써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3년에 25만여 마리로 이렇게 추산이 되었었는데 2018년에 11만 마리로 줄었거든요. 서울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길고양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증명을 해냈고요. TNR을 올바르게 꾸준하게 시행하면 길고양이 개체수는 분명히 줄어들고 또 쥐의 천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수구에서 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꼭 필요한 영역에 계속해서 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급식소 같은 경우에 뭐 사료의 냄새나 뭐 분변 문제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급식소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시민들에게 길고양이를 이렇게 돌보아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고 이렇게 깨끗하게 돌보아주면 TNR을 통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개체수도 유지가 되고 우리 마을도 깨끗해진다라는 걸 안내하는 안내판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뭐 중성화 수술도 있지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길고양이와 공생 방안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길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그 정보들, 길고양이가 이제 그 번식력이 높아서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려주고
그 생명 존중 교육을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 생명 존중 교육에는 동물 복지를 포함해서 동물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길고양이에 대한 이제 생명 존중,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인본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좀 더 교육을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좀 전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실 이제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반려견처럼 실제로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캠페인이 반려견에 많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길고양이라든지 유기고양이에게도 실제 품종 있는 고양이를 입양하는 것보다 실제 이런 길고양이들을 입양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식과 소통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길고양이 문제가 이것이 동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문제라는 인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길고양이가 60, 70년대 쥐잡기 운동 때문에 대거 수입도 되고 생산도 됐다가 그 운동이 끝나면서 대거 또 버려졌기 때문에 지금의 길고양이들이 생겨난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지속적인 유기라는 사회적 문제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물의 문제라고 국한하지 말고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길고양이가 우리 길 위에 길을 나누어 쓰는, 영역을 우리와 나누어 쓰는 생명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통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평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네. 협박 문구가 쓰여진 네. 문구를 보고 저희 경찰, 캔맘, 그리고 아파트 관계자, 그리고 네. 주민 대표들이 다 모여서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고 네. 그걸로 조출해낸 결론이 저희는 굉장히 행복한 네네. 시간이었거든요. 네네. 그게 굉장히 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